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날씨가 상당히 화창하군요. 아직 한 일주일, 이주일 후에는 사쿠라도 피고 뭐 이런 화창한 날씨가 연속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빨리 중동 전쟁도 끝나고 그냥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런 나날이 되기를 비롯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테마처럼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어깨빵이라고 길을 횡단보도에 건너갈 때 연약한 어린이들이나 이런 어린 애들을 손으로 푹 밀어뜨리고 가는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뉴스에서 종종 올라와 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왜 어깨빵 사건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럭 AI에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만은 어깨빵 사건은 최근 2026년 3월경 일본에서 발생한 고의적인 어깨빵 부스카리라고 그러죠. 그 부스카리는 일본말로 그래. 부딪혀서 이렇게 그런 뜻인데 어린애들을 넘어뜨리거나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관련 논란을 가리키는 말로서 보입니다. 어깨빵은 원래 한국 인터넷 슬랭으로 고의로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지나가는 행위를 뜻하는데 일본에서는 특히 여성, 어린이, 노인, 관광객 등 약자를 노린 고의 충돌 사회 문제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우연을 가정하거나 스트레스 해소, 성적 쾌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스트레스 해소라는 게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주요 사건 계열로서 도쿄 시부야 사건 2026년 2월 말 3월 초에 한 여성이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대만 국적 어린이를 고의로 어깨로 팔로 세게 밀치고 지나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 아이가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부딪히는 장면이 고의적으로 보였습니다. 나고야 한국인 모녀 사건도 있습니다. 한국인에도 그랬어요. 2023년 7월, 2026년 3월 공개. 한국인 A씨 가족이 나고야 편의점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인을 보이는 여성이 먼저 A씨를 어깨빵으로 치고 지나가고요. 에, 이어서 다가오는 어린 딸을 가방으로 밀치고 지나가고요. 영상에서 퍽소리와 함께 아이가 휘청거리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또 A씨는 내가 당한 건 참았지만은 딸이 당한 건 못 참아 쫓아가서 화냈다고 해요. 최근 일본 내 비슷한 사건이 재조명되자 영상을 SNS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사건들은 JTBC, 사건반장 채널A, 뉴스A 등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안전하다는 나고야에서도 한국 아동이 당했다. 일본식 어깨빵 테러 등의 제목으로 퍼졌습니다. 일본의 부스카리 문제는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부스카리 오지상 아저씨로 특정인 여성이나 약자를 노린 고의 충돌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군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상상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뭔가 그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스트레스 해소라고 그러죠. 약한 자를 자기가 이길 만한 이런 것을 골라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나고야 한국인 모녀 피해 사건의 편의점을 통로 짐 등 여성이 이렇게 한국인이 당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 아빠를 먼저 강하게 치고 지나간 뒤에 다가오는 어린 딸을 가방으로 퍽 밀치는 장면입니다. 아이가 휘청거리는 모습이 고의성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그 SNS에 퍼지면서 상당한 그 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사건도 그래요. 이거는 대만 국적의 어린아이, 외국만 욕구 찾네요. 이게 힘이 없는 어른 그 약한 자만 찾는 것 같아요. 사진 포즈 V자를 취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쓴 여성이 뒤에서 어깨와 팔로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그 SNS에 퍼지면서요.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젊은 사람이 이게 뭐 상당히 체격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게 보입니다만은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퍽 차고 뒤에서 이렇게 오면서 밀치고 지나가는 그 뭐 힘이 없으니까 나동거리고 뭐 넘어지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면은 그 약한 자를 노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전부터 일본 사람들은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전에 그 임진왜란 때도 한국 그 청문회가 일본에 그 많이 들어왔죠. 조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해서 그 시험대로 한국을 노려서 임진왜란 때도 남쪽으로 와서 뭐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런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역사적인 것을 안 찾아볼래 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그 속내는 그 DNA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은 약한 자가 있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으나 뭐 이런 것을 그리고 자기들이 커다란 그 피해를 봤다 한다고 가정을 해요. 옛날 그 관동 대지진처럼요. 그러면은 죄도 없는 우리 한국인들을 학살하거나 뭐 이런 죄도 없는 곳에 분풀이를 하고 그런 거가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대이지만은 그런 전쟁이나 지진은 아직 없어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현대적인 스트레스를 그 힘이 약한 사람을 상대방을 골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문화 국가가 아니고요. 어딘가 그 일본 사람들의 피에 흐르는 그런 DNA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계는 없다고 그래야 돼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DNA는 이런 것이 가장 그 많이 작용하지 있지 않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여러 자료를 한번 모아 보았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조선시대이죠. 1592년 선조 25년 임진년부터 1598년 선조 31년까지 약 7년간 조선과 일본 도요토미 정권이 사이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쟁입니다. 제2차 침략으로 1997년에서 1598년은 정유재랑 따라 부르기도 하며 조선 명나라 일본이 맞붙은 동아시아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배경과 원인으로서 일본 쪽에 죄송합니다.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 침략 야망과 조선을 길 빌려달라는 명분으로 침략, 내부 권력 안정과 전쟁으로 사무라이들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런 목적이 있으면 힘이 없는 이런 나라를 골라서 뭐랄까 침략을 한다든가 뭐 그 괴롭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뭔가 그 일본 사람들이 그 DNA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그 뭔가 그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 봅니다.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이게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그런 성격이 많이 갖고 있는 민족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도 그랬지만은 쭉 내려와서 보면 어디입니까? 여기 뭐 일제 강점기죠. 일제 식민지도 그렇죠. 이것도 뭐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광복까지 약 35년 11개월 동안에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 통치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임진왜란이 끝나고서 또한 강점기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일어난 것이 관동 대지진이죠. 한국인 조선인 차별 학살 사건은 1923년 9월 1일 발생한
대지진 직후에 일본 군경과 민간인이 제일조선인을 대상으로 벌인 대략 학살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야에서 일어난 것은 하나의 그 어린애를 미치고 가는 그 뭐랄까 연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나의 그 폭력이죠. 이것도 힘없는 뒤에서 뚱뚱한 여자가 와가지고 정말 4살 5살짜리 어린애를 사진을 찍기 위해서 V 포즈를 하고 있는 뒤에서 미치고 지나가는 이것은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이 사회적인 원인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경제도 침체되어 있고 지금 잘 정부가 힘써서 더 잘 해나간다. 뭐 여러 가지 보조를 한다. 뭐 이런 개혁 정책을 많이 하고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아직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 끝나고 다 또 40년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 오랜 동안의 경제 침체 그리고 발전하는 게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회사원들 하나하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애들 약한 자를 보면 그냥 분풀이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상당히 그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제 추측에는 90% 이상 그런 것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적에도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임진왜란이나 일본 강점기나 그리고 최근에는 아베 수상의 그 뭡니까 한국이 잘 나가는 건 반도체에 대해서 1919년 7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가 한국에 취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역사를 보면은요, 계속 연결이 되고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반도체도 그렇죠. 자기 나라 지금 한국한테 지금 치고 있죠. 한국이 잘 나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방해해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적인 뜻이 많이 담겨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뭐니 어쨌든 물론 일본 쪽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할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 쪽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그 속살이 보이죠. 속마음이 보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서부터 시작해서 일본 강점기니 뭐 관동 대지진 그리고 최근에 지금 말씀드린 그 반도체니 뭐 이런 것들도 계속 해방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할 때 하는 그 가운데 하는 가지는 또 한국이 G7에 신청을 해서 등록하려고 해도 그 G7 중에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 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 G7에 들어가는 걸 반대한다. 뭐 이런 것도 또 매스컴을 통해서 뭐 알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만 뭔가 그 한국이 잘 되는 것은 그 일본 쪽에서는 방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예전부터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계속 그것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시부야에서 이것은 유행했던 그 어깨빵이나 왜 이런 사건들도 그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역사를 봐도 그 연결돼서 보면은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구나. 뭐 스트레스를 뭐랄까 힘이 없는 그런 연약자나 아니면 그 소녀들에게 어린애들에게 이런 분풀이를 한다는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또 일본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이 피 속에 흐르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걱정스럽게 생각하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으로서 모든 어느 나라가 왔든지 약자가 와도 보살펴주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날이 되었음을 하고 또 우리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뭔지 모르게 아까도 봤지만 역사를 보아도 계속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군요. 그래서 시부야에서 또 일어난 하나의 일이지만은 모든 것이 역사하고 뭡니까 연결이 돼서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그럼 또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